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망행위, 둘째, 착오, 셋째, 처분행위,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서 피해자가 그 착오에 빠지고 그래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망행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망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망행위란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기망, 즉 이 거짓말로 주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그리고 차용금의 사용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돈을 갚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속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 변제 의사를 보면요. 변제 의사는 돈을 갚을 마음인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갚을 마음이 없이 돈을 빌렸다라면 변제 의사를 기망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본인이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갚을 마음이 없었는지 신이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판에서는 돈을 빌린 이후에 채무자의 행위를 가지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의 마음을 추정해 나갑니다. 즉 간접 사실로 구성 요건의 주요 사실을 추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무상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았다든지 또 돈을 빌린 다음에 곧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상을 신청한다든지 또 돈을 빌린 다음에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든지 하면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 즉 변제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라고 봐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변제 능력을 기망하는 경우인데요. 변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갚을 능력인데 대부분 돈을 빌렸다가 못 갚는 사람들은 당연히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모두 변제 능력이 없으니까 모두 사기죄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돈을 빌린 이후에 변제 능력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행위 당시에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었다라면 돈을 빌린 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상실이 되었더라도 변제 능력을 기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돈을 마련해서 변제를 할 현실적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능력을 기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가 돈을 빌렸다가 하나도 갚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거래처에서 공사비를 줄 것이 있었는데 그 거래처가 약속을 어겨서 돈이 입금이 안 돼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건설업자에게는 적어도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서 사기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돈을 빌리는 용도입니다. 소위 용도사기라고 하죠. 이 용도사기란 돈의 사용 목적을 다르게 설명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인 뒤에
돈을 빌리는 경우죠. 예를 들면 친구에게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들러댄 후에 사실은 그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채무자가 도박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채무자가 거짓말로 우리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한다면 채권자가 거절하기 쉽지 않겠죠. 이렇게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용도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도사기는 이것 외에도 사업자금으로 돈을 쓴다고 빌려갔다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쓰지 않고 그간 본인이 밀린 빚을 갚는 경우에 소위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런 돌려막기의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차용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